일부 의사도 놀란 한모의 힘. 여러분, 무릎 통증 때문에 계단 내려갈 때마다 주저앉고 싶을 만큼 힘드셨던 적 있으신가요? 사실 환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이 드니 당연히 아픈 거지 하고 체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있고 특히 식습관 하나만 바꿔도 무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인공은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늘 식탁에 오르내리는 평범한 음식처럼 보이지만 제대로 알고 먹으면 무릎 관절에 큰 힘이 되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를 줄이고 두부를 대체 단백질로 드시는데 단순히 영양 보충 그 이상으로 관절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사실 두부 속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여성 호르몬과 유사하게 작용해 뼈와 연골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죠. 게다가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관절을 지탱하는 뼈를 튼튼하게 도와줍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어르신 한 분은 무릎 통증 때문에 매번 진통제를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식단을 조금만 조정하고 두부를 꾸준히 드신 지 2달 만에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에 힘이 덜 빠진다고 이야기하시더군요. 그 표정이 얼마나 환하게 바뀌었는지 아직도 기억납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그냥 무심코 반찬으로 올리는 것과 관절을 위해 의도적으로 조리하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이 부분은 곧 이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무릎이 시큰거리고 오래 앉아있다 일어날 때 뻣뻣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보시길 권합니다. 두부 한 모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관절을 편하게 만드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실천해보시면 생각보다 빠른 변화를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앞으로의 10년, 20년 무릎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2부 무릎 SOS 10초 자가진단. 여러분, 무릎 건강은 병원에 가서 MRI 찍어야만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집에서 단 10초만 투자해도 내 무릎이 얼마나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늘 권하는 아주 간단한 자가진단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따라해보시길 권합니다. 먼저 의자에 곧게 앉아보세요. 등이 너무 구부정하지 않게 허리를 가볍게 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발을 바닥에 가지런히 두신 다음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봅니다. 무릎을 쭉 펴서 다리가 바닥과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세요. 이 상태로 10초간 버티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무릎 안쪽에서 어떤 느낌이 오는지 살피는 겁니다. 혹시 시큰거림이 올라오는지, 무릎 주위에 뜨끔거림이나 미세한 통증이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정상이라면 10초 정도는 큰 무리 없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통증 때문에 다리를 제대로 못 들거나 10초가 끝나기도 전에 무릎이 후들거린다면 이미 관절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보셔야 합니다. 제가 만난 65세 여성 환자분도 이 간단한 테스트에서 무릎이 버티질 못했습니다. 앉았다 일어나실 때마다 쑤신다, 시리다 하셨는데 막상 검사해보니 연골이 닳아있는 초기 관절염이셨죠. 다행히도 일찍 알아차리고 식단과 생활습관을 바꾼 덕분에 더 심해지는 걸 막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런 신호를 무시하면 나중에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심한 경우 인공관절 수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를 할 때 주의할 점은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겁니다. 10초를 버티는 동안 통증이 심하게 몰려온다면 즉시 중단하세요. 우리 몸은 억지로 하는 운동보다 신호를 잘 들어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10초 자가진단은 단순한 체크가 아니라 앞으로의 생활 변화를 시작하게 해주는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만약 지금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그때가 바로 식습관을 돌아보고 두부 같은 관절에 좋은 음식을 챙겨야 할 시점입니다. 그냥 진통제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아직 괜찮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무릎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미리 챙기면 70대, 80대에도 계단을 오르내릴 때 당당하게 움직일 수 있지만
놓치면 평생 무릎 보호대에 위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것도 어쩌면 좋은 신호입니다. 스스로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되니까요. 제가 조금 후에 말씀드릴 두부에 대한 큰 오해 3가지를 들으시면 왜 지금부터 식탁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지 더 분명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 3부 두부 오해 3가지 바로잡기. 여러분, 두부가 무릎 건강에 좋다고 말씀드리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동시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부 많이 먹으면 뼈가 약해진다던데요. 혹은 차가운 성질이라 관절에 안 좋다 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그 흔한 오해 3가지를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두부를 먹으면 칼슘이 빠져나간다는 말입니다. 이는 두부 속에 있는 피틴산이나 옥살산 같은 성분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두부에 들어있는 양은 매우 미미하고 오히려 두부 자체가 칼슘을 풍부하게 공급하는 식품입니다. 특히 석회수를 써서 만든 전통 두부는 칼슘 함량이 높아 뼈와 관절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칼슘을 잃는다는 걱정은 과장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두부는 찬 음식이라 무릎 관절을 더 시리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전통적으로 한방에서 식품의 성질을 따질 때 두부를 서늘하다고 표현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시린 분들이 두부를 멀리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실제로는 두부가 체온을 떨어뜨리거나 관절을 시리게 만든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두부는 소화가 잘 되고 몸에 부담을 덜 주는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조리 방법에 따라 따뜻한 국이나 찌개로 먹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두부는 단백질이 약해서 관절에는 별 효과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 단백질만이 힘을 준다고 믿으시죠. 하지만 두부의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소화율이 높고 아미노산 조성이 균형 잡혀 있습니다. 게다가 이소플라본 성분이 뼈를 지탱하는 데 관여해 단순히 근육만이 아니라 관절과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서양에서 발표된 연구들에서도 두부 같은 콩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무릎 통증이 덜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오해는 모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커진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두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관절을 지켜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는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선생님, 두부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두부는 값도 저렴하고 손쉽게 구할 수 있는데 괜한 걱정 때문에 멀리한 거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두부에 대해 이런 오해를 하고 계셨다면 이제는 마음 놓고 식단에 활용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 그리고 얼마나 꾸준히 먹느냐입니다. 무릎 관절은 하루아침에 나빠지지 않듯이 회복도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두려움에서 벗어나 꾸준히 두부를 식탁에 올리면 분명히 그 차이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곧 이어서 제가 왜 두부가 무릎에 구체적으로 좋은지 성분과 작용 원리를 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좋다 라는 말이 아니라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 무릎이 편안해지는지 이해하시면 두부를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4부 왜 두부가 관절에 좋은가?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두부가 무릎에 왜 좋은 걸까? 그냥 단백질 음식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두부 안에는 관절을 지켜주는 여러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무릎을 움직이려면 근육과 인대가 함께 작용해야 하는데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에 가는 하중이 커집니다. 두부 단백질은 소화가 잘 되고 몸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근육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서서히 줄어드는데 두부 같은 가벼운 단백질이 이를 보완해줍니다. 다음은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콩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귀한 성분인데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관절 연골이 닳는 것을 억제하고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죠. 실제로 폐경 이후 여성 환자분들이 두부를 꾸준히 드셨을 때 무릎 통증이 완화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나라에서 보고되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건 칼슘과 마그네슘입니다. 많은 분들이 뼈를 지키려면 우유를 떠올리지만 사실 두부도 훌륭한 칼슘 공급원입니다. 칼슘은 뼈의 기초를 세워주고 마그네슘은 그 칼슘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두 성분이 균형 있게 들어있는 두부는 무릎 관절을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 두부는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릎의 가장 큰 적 중 하나가 바로 체중입니다. 체중이 1kg 늘면 무릎 관절에는 3에서 4배의 하중이 실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부는 포만감을 주면서도 칼로리가 낮아 체중을 조절하는 데 유리합니다. 결과적으로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죠.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은 72세 남성이었습니다. 무릎이 자주 붓고 통증이 심해 일상생활이 불편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그런데 두부와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바꾼 뒤 체중이 5kg 정도 줄었고 그때부터 무릎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통증 완화제에 기대는 게 아니라 몸 자체가 편안해지는 걸 체험하신 겁니다. 이렇듯 두부는 관절 건강에 여러가지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단백질로 근육을 지탱하고 이소플라본으로 연골을 보호하며 칼슘과 마그네슘으로 뼈를 강화하고 체중을 조절해 무릎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두부를 무릎을 위한 종합영양제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되느냐입니다. 같은 두부라도 먹는 시기와 조리법, 함께 곁들이는 음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곧 이어서 제가 알려드릴 3가지 황금 섭취 법칙을 들으시면 매일 먹는 두부가 훨씬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5부 효과 높이는 섭취 3법칙. 여러분, 같은 두부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무릎 건강에 주는 힘이 달라집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3가지 황금 법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지키면 두부의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첫 번째 법칙은 타이밍입니다. 두부는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회복과 에너지 대사가 원활해져 하루 종일 무릎에 무리가 덜 갑니다. 또 저녁 늦게 두부를 많이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갈 수 있으니 하루 초반에 챙기시는 게 유리합니다. 실제로 아침에 두부 반모를 꾸준히 드신 60대 여성 환자분은 오후가 되어도 무릎 피로감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법칙은 양 조절입니다.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반모 정도, 즉 150g 안팎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소화 능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나눠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오히려 흡수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법칙은 함께 먹는 음식입니다. 두부 단독으로만 먹는 것보다 우리 전통 식재료와 곁들이면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와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가 잘 되고 참깨나 들기름을 곁들이면 마그네슘과 좋은 지방이 더해져 관절 보호에 힘이 됩니다. 국을 끓일 때 두부와 미역, 참깨를 넣어 드시면 맛도 좋고 관절에도 든든한 한 끼가 됩니다. 또 김치와 함께 드실 때는 너무 짜지 않게 담근 겉절이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지나친 염분은 오히려 관절의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한 68세 어르신은 처음엔 두부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저녁에만 두부를 한 모씩 드셨습니다. 그런데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돼 오히려 힘들어 하셨죠. 제가 아침과 점심에 나눠 드시고 미역국이나 참깨 무침과 함께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소화도 편안해지고 무릎 통증도 한결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정리하자면 아침 점심에 나눠 드시기, 하루 반모 적당량, 해조류 참깨와 함께 섭취하기,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무릎에 훨씬 큰 힘이 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무릎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는 겁니다. 혹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어떻게 먹고 있었더라? 하고 떠올리셨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식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내일 아침 두부 반모를 따뜻한 미역국에 넣어 드시고 점심에 참깨를 살짝 뿌려 드셔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변화가 내 무릎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걸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부분에서는 제가 직접 정리한 7일 무릎
편한 식단 루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식단표만 따라가셔도 두부를 매일 맛있고 다양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6부 7일 무릎 편한 식단 루틴. 여러분, 이쯤 되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도대체 어떻게 매일 두부를 먹어야 질리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직접 정리한 7일 루틴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고 바쁜 분들도 부담없이 조리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먼저 월요일 아침은 따뜻한 미역 두부국으로 시작해보세요. 하루를 열 때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칼슘과 마그네슘 흡수를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두부구이를 간단히 준비해 쌈, 채소와 곁들이면 가볍지만 든든합니다. 저녁은 된장찌개에 두부를 듬뿍 넣어 드시면 하루를 마무리하기 좋습니다. 화요일은 조금 다르게 변화를 줍니다. 아침에 두부 달걀찜을 만들어 보세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어 아침 식사에 부담이 없습니다. 점심에는 두부 샐러드로 신선한 채소와 함께 드시고 저녁에는 두부 김치볶음을 준비해 보시길 권합니다. 단, 김치는 너무 짜지 않은 겉절이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수요일 아침은 따뜻한 두유를 한 잔 곁들여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직접 갈아 만든 두유나 무가당 두유를 선택하시면 더 건강합니다. 점심에는 순두부찌개로 단백질과 미네랄을 동시에 챙길 수 있고 저녁에는 두부전으로 바삭하게 구워낸 음식을 준비하면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목요일은 아침에 두부를 넣은 채소죽으로 부드럽게 시작해보세요. 속이 편안하면서도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두부덮밥을 준비해 간단하지만 영양균형을 갖추고 저녁에는 두부 된장무침 같은 반찬을 곁들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 아침은 두부 샌드위치를 준비해보세요. 식빵 사이에 구운 두부와 아보카도, 상추를 넣으면 고소하고 담백합니다. 점심에는 버섯 두부볶음을 드시면 좋습니다. 버섯의 풍미와 두부의 부드러움이 잘 어울려 영양 가득한 한 끼가 됩니다. 저녁에는 시금치 두부무침으로 가볍게 마무리하면 됩니다. 토요일은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메뉴를 추천드립니다. 아침에는 두부 오믈렛으로 단백질을 든든히 보충하고 점심에는 두부 채소볶음밥을 만들어 보세요. 남은 채소들을 활용할 수 있어 간단합니다. 저녁에는 두부 강정을 약간 달콤하게 조리해 색다른 맛을 느껴보시길 권합니다. 마지막 일요일은 휴식과 함께 여유있는 식단을 준비해보세요. 아침에는 따뜻한 순두부탕으로 속을 달래고 점심에는 두부 스테이크로 색다른 풍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저녁은 두부 샐러드를 간단히 곁들여 가볍게 하루를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7일 동안 변화를 주면서 두부를 식탁에 올리면 지루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무릎 관절을 돕는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단 하루 이틀 먹는다고 기적처럼 통증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한 달, 두 달 이어가면 무릎이 점점 편안해지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약보다 강한 힘은 바로 생활 속 습관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루틴을 내 생활에 맞게 조금씩 변형해 적용해보세요. 그렇게 해야 오래도록 무릎이 지탱할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단순한 식단표가 아닌 삶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68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꾸준함이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7부 68세 사례 28일 변화.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이 있습니다. 68세 남성분이었는데 무릎 통증 때문에 늘 지팡이에 위지해 다니셨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한 칸씩 멈추며 올라야 했고 동네 시장에 다녀오는 것도 큰일처럼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나이 드니 어쩔 수 없는 거죠 라며 체념하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권해드린 건 특별한 약도 힘든 운동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두부 중심의 식단이었습니다. 아침에는 두부 미역국, 점심엔 구운 두부와 채소, 저녁엔 두부를 넣은 된장찌개나 샐러드를 꾸준히 챙기도록 했습니다. 하루에 반 모에서 한 모 정도를 규칙적으로 섭취하신 거죠.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하는 의심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무릎이 덜 붓는다고 하셨습니다. 밤에 시린 느낌이 줄고 아침에 일어나 움직일 때
뻣뻣함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씀이 나왔습니다. 셋째 주에는 시장을 다녀온 뒤에도 무릎에 예전처럼 심한 통증이 오지 않는다는 걸 직접 느끼셨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불안과 체념이 사라지고 선생님,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라는 확신 섞인 말을 하시더군요. 28일이 지났을 무렵 그분은 스스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지팡이 없이도 동네 산책을 다녀올 수 있었고 계단도 2칸씩 오를 정도로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통증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삶의 질이 달라진 겁니다. 본인이 다시는 못할 줄 알았다 고 했던 일들이 하나둘 가능해졌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단순한 음식 하나라도 꾸준히 먹는 습관이 쌓이면 약보다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 말입니다. 두부 한 모가 무릎을 지키는 작은 힘이 되고 그 힘이 모여 인생의 활력을 돌려준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부를 먹을 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과 함께 효과를 더 크게 만드는 생활 팁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8부 주의 대상 복용 팁 루틴. 여러분, 두부가 무릎 건강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아무렇게나 드셔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콩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부는 콩으로 만든 음식이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드러기나 소화 불편,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시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부에 들어있는 일부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섭취량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매일 과도하게 드신다면 의사와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약 복용 시 간격입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갑상선약을 드시는 분들은 두부 같은 콩단백질 음식과 함께 복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통 약 복용 후 최소 2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두부를 드시는 게 권장됩니다. 그렇다면 두부의 효과를 더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햇볕과 걷기를 곁들이는 겁니다. 두부의 풍부한 칼슘은 햇볕을 받아 비타민 D가 충분해야 제대로 흡수됩니다. 하루 10분 정도 가볍게 햇볕을 쬐며 걷는 것만으로도 흡수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게다가 걷기 자체가 무릎 주위 근육을 강화시켜 두부와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건 꾸준함입니다. 두부를 하루 이틀 먹고 결과를 기대하는 건 무리입니다. 최소 한 달 이상은 꾸준히 드셔야 무릎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68세 어르신의 사례처럼 꾸준함이야말로 약보다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두부는 값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이지만 알고 먹으면 무릎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계단이 힘들게 느껴지신다면 오늘부터라도 두부를 식탁에 올려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습관이 내일의 편안한 걸음을 만들어줍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생활 정보와 식습관 팁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가 드릴 테니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무릎, 지금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